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출퇴근 사고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요즘 출퇴근 사고도 산재 처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출퇴근 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하고 산재보험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재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애급여는 장애 상태가 제일 심한 1급부터 제일 경미한 14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7급까지는, 그러니까 1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8급부터 14급까지는 무조건 일시급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가 40살이에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출근 중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두 가지 다 중복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친 상해로 이제 후유장애를 받았는데 5급 장애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죠. 연금하고 일시금 둘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연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연금으로 선택했을 때는 아까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연금액이 매달 한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급되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60만 원이 1년이면 한 19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0년 더 산다라고 한다면 그 합계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6억을 연금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서 그러면은 6억을 다 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에서 받을 때는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일시금 기준을 빼는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총 손해배상금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연금액 전부 다 뺀다라고 하면은 받을 게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죠. 한 1억 정도밖에 안 뺀다. 일시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억 정도만 빼고 나머지 2억 정도는 교통사고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재가 연금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산재 처리 후에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로 청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령이 젊을수록 생각해 보세요.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산재를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재를 선처리했다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 되거나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을 받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할 수 있으면 산재 처리하고 후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증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산재를 종결하지 않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입원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산재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꼭. 이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에요. 향후 치료비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환자가 입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통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는 뭘 받아야 되고 이런 비용들 하나하나 계산해서 향후 치료비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향후 치료비를 무작정 청구해서 받으면 산재에서 받는 치료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지마비가 된 환자분이 이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산재로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산재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향후 치료비가 1억이 산정됐다. 이걸 청구해서 판결금을 받아버리면요. 이 환자분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더 이상은 병원비나 요양급여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환자분이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투고 청구를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조력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 7급 이상 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우선 자발적으로 뭔가가 내가 판단해서 산재만 청구한다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보상가배상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지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보상가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